근데 네. 바티칸 얘기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네. 로마인 바티칸이 아니고 바티칸을 하다가 로마 약간 곁들이는 수준이 되겠네요. 좀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바티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바티칸 밖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성당은 끝났고요. 일단 베드로 성당은 드디어 끝났고 네. 바티칸 밖으로는 아직 못 나가는데 왜 못 나가냐 그러면 바로 바티칸 예전엔 그 궁전이었는데 지금 바티칸 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갈 곳은 이 바티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면 빼놓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걸 아무리 바빠도 네. 이것을 빼놓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면 뭐 빨리빨리 싫어하는데 제 입으로 지금 빨리빨리라고 얘기했나요? 예. 그래도 빨리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바티칸 박물관하고 그리고 런던 대형 박물관하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비뇽의 유수 사건이 있습니다. 아비뇽의 유수 사건 이후에 로마로 복귀한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1506년도에 그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뇽의 유수라고 하는 것은 카노사의 굴욕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 수능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비뇽의 유수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의 약화를 얘기하는 거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제권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예전에 학력고사나 뭐 그전엔 예비고사나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데서 그 나온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아비뇽의 유수 이후에 교황이 이렇게 우리 교황권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재건한 그런 궁전이 지금 박물관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교황 그 클레멘스 14세와 바오 6세의 어떤 막강한 후원으로 완성된 그 궁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 오전 9시에 입장을 하려면 1시간 정도는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줄이 워낙 길어서. 아침인데도요? 네. 그래서 오전 9시에 물렸는데 이게 가려면 8시에 가 있어야 됩니다. 1시간 정도는 미리 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박물관에 일단 들어가면 순서가 있는데 회화관이라고 불리는 피나코테카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나코테카 회화관에 들어가면 그 라파엘로의 그 미완성 작품인 그리스도의 변용을 볼 수가 있고요. 미완성작이면은 하다 만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 80% 그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카라바조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요거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피오 클리멘티노 미술관이 나오는데 그 다 이제 박물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미술관의 그 유명한 라오콜의 군상이라고 하는 그 이런 그 군상 그 동상이 있죠. 동상이 나오는데 라오콜의 군상은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것인데 로마의 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대성당 근처의 포도밭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을 일로 가져온 겁니다. 포도밭에서? 예, 포도밭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을 일구고 있는데 뭐가 팅 하길래 파보니까 이 라오콘의 군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이거 기증했을라나 아니면 돈을 좀 받았을라나?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라파 그 이렇게 딱 와서 이 라오콘의 군상을 보면 정말 진짜 이렇게 막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기원전 2세기경에 이렇게 엄청난 석상을 만들었지? 그래서 사진 찍고 사람들 뭐 근처에 사진 찍고 뭐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뭐 이 난리가 아닙니다. 네. 브라이언은 만약에 우연히 기원전에 그런 걸 발견을 하면 어떻게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기증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걸 발견을 하면 그 제가 항상 아이디어가 이렇게 고갈될 때 그 컨설팅을 받는 그 우리 PD님한테 그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일단 상의를 먼저 드릴 것 같아요. 저 혼자는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간이 작아가지고. 저는 일단 중고나라에 한번 먼저 중고나라에 억을 한번 올려보고 제2의 그 훈민정음 해례본 사태가 일어나지. 그걸 또 생각해보면 기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애매하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기증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 대신에 기증자 점점 브라이언 정
그리고 그 아래 그 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2도조도를 진행하고 있다. 대신에 널리 알려달라. 인사들을 알려달라. 예.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파엘로의 방도 있는데 그 라파엘로의 방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 박물관 오. 안에 라파엘로의 방으로 가서 그 라파엘로가 그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린 그 콘스탄티누스의 방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물관의 마지막 압권 그 시스티나 그 예배당에서 그 유명한 또 나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감상을 하면서 박물관의 피날레를 찍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은 뭐 사람들 인산인해입니다. 요 그냥 뭐 이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 보려고 뭐 난리가 아니고요. 근데 이 천지창조는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천장에 그린 성당의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그 벽화이기도 합니다. 무려 네. 가로가 41.2m, 세로가 13.2m짜리 그림이에요. 엄청 크네. 예. 그 예배당의 천장 위를 그냥 꽉 채우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서 미켈란젤로가 회반죽을 이렇게 치면서 네. 이 그린 그 대작이면서 걸작이면서 역작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그리지?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선글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회반죽이 4년 동안 그렸으니까 회반죽이 이렇게 뭐 가루가 왜 안 떨어졌겠어요. 이렇게 눈으로 이 가루가 들어가서 미켈란젤로가 눈병으로 엄청 시달렸다라고 천장이다 하고.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천장에서 매달려서 하니까 온갖 관절 질환, 어. 온갖 관절 질환, 목 디스크도 오고 허리 디스크도 오고 관절 질환으로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는 그림을 좀 못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20년 후에 다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역시 그 교황의 명령은 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것도 억지로 했나? 예, 억지로 한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그 최후의 심판을 그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40m 넘어요? 이거는 40m까지는 안 되고요. 그 시스티나 예배당 입구에 그린 건데요. 그 가로가 13.7m, 세로가 12.2m인 거죠. 이것도 10m가 넘는. 그래도 한 4분의 1 그림입니다. 줄었네. 그렇습니다. 관절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겠네. 예, 그래서 이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을 보면 네. 여기서 진짜 야, 왜 로마고 왜 바티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천지창조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 하면 네. 그 프레임 안에 담기나요? 그게 뭐 요즘 기술로는 뭐 이렇게 그 렌즈에 따라 다른데 담기는 것도 있고 담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찍으면은 담기지 않을 정도로 그게 가까이 크게 있어요? 이렇게 뭐 천장이 높으니까요. 천장이 높으니까 높으면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막 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너무 커서 안 담기나? 이게 크다 보니까 네. 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저는 최신 폰이어가지고 예. 넓게 나옵니다. 예. S10.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가셔서 꼭 한번 찍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바티칸 밖으로도 좀 나가서 로마 네.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네. 지금 우리가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바티칸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좀 힘드네요. 지금 이 바티칸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티칸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티칸이 바깥으로 나와서 제가 바티칸 안이 아니고 네. 바티칸 밖에서 첫 번째로 그 선정한 곳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예. 이 검투사의 함성이 들리시나요? 와! 그렇죠. 이 검투사가 좀 감기 걸리셨나? 1세기에 세워진 고대 로마의 정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데 근데 말이 1세기. 1세기입니다. 근데 뭐 말이 원형 경기장이지 콜로세움은 남북으로 이제 188m고 동서로 156m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타워형 경기장이 맞고요. 높이가 무려 48m가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5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5만 5천 명이면 상암동의 한 반 정도 되는 건가요? 상암동 월드컵 구장이 10만 상암 명인가요? 월드컵 경기장이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다 차면 한 7, 8만 명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정원은 5, 6만 명일 겁니다. 그런가요? 확실하지 않은데. 예, 5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그 경기장인데요. 아치형 입구가 80개가 있습니다. 네. 80개가 있으니까 그 5만 5천 명이 다 모여도 들어가는구나. 10분 안에 쫙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인데도.
그러니까 5만 5천 명 들어가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네네. 80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쫙 어떤 분은 뭐 76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매표 담당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어야겠네. 그 뭐 군데군데가 있는데 뭐 지금은 관광객이 가는 거니까 네. 한 번에 5만 5천 명은 못 들어가고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5만 5천 명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네. 5만 5천 명이 못 들어가고요. 많이 이렇게 그 약간 파괴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서커스나 연극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정말 그 글래디에이터 예. 영화도 있죠. 글래디에이터가 나와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소로 유명하죠. 영화에 많은 그 배경이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442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됐고, 네. 또 한때는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채석장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돌 갖고 가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원형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정말 로마의 아이콘이고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티칸 밖에 나와서 첫 번째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파손이 좀 된 거죠? 예, 대각선으로 파손이 됐고 많은 그 자리 좌석 부분이 파손이 돼서 예전에 3층으로 구성이 돼서 제일 높은 잘 보이는 자리가 이제 그 뭐 최고 뭐 그 직급에 있는 귀족들이 있는 거고 네. 맨 위에 잘 안 보이는 데가 좀 직급이 낮은 귀족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도 직급에 따라서 좌석이 배정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야구장도 그렇지 않나요? 야구장도 제일 높은 데가 제일 싸잖아요. 그렇죠. 가장 예. 멀리서 보는 곳이 싸고 그 제가 알기로 포수 뒤쪽이 아마 제일 비싸지 않을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UFC가 한국에서 열린다 그래가지고 격투기 네.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맨 앞자리가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네, 포기입니다. 역시 맨 뒤에서 보려고요. TV로 보는 뒤에서 보시려고. 네, 가긴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네. 하는데 부산 가서 보려고요. 예. 아, 근데 글래디에이터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글래디에이터 배우 이름이 뭐였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검색해봐야지.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제가 치매가 와서요.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워낙 오래된 영화라서 그런지. 네, 다음 그- 거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네. 검색 한번 해보고 있을게요. 또 진짜 이제- 궁금하네. 예, 직접 또 찾는 또 이런 거는 좀 아, 러셀 크로우. 그렇지. 러셀 크로우. 호아킨 피닉스도 나왔구나. 크로우가. 예, 리들리 스콧 감독. 예, 예. 거기서 검색으로 나왔죠. 네, 다음 걸 또 예, 얘기해 이 주시죠. 부분에서 또 한 10초 우리가 까먹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갈 곳은 그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인데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고요. 약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명실상부한 어떤 센터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고 네. 영어의 그 포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포럼 하자 무슨 포럼이 열린다 그 아, 어디 포럼, 예, 응. 그 포럼이 요 포로에서 나왔다라고 아, 합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정말 로마 시대의 찬란한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그 안에 정말 유명한 곳 그 사투르누스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베스타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를 말씀하신 그 카이사르의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로원은 입법기관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입법기관을 말하는데 우리가 원로원이라고 부르는 그 쿠리아 룰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고요. 그리고 로스트라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우리가 책이나 영화에서 봤었을 그런 기라성 같은 고대 로마 제국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서울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거의 뭐 지금의 세종로 정도 될까요? 아, 세종로가 그렇습니까? 잘도 뭐, 모르겠네. 예, 세종로에 경복궁이 있고 뭐 네. 인사동이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예, 예. 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제국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치, 문화면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정말 명소 중에 명소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 세종로 말씀하시자마자 네. 통일시장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통인시장. 통일시장 그렇죠. 얼마 전에 촬영 갔는데 통인시장 가서 좀 네. 먹고 싶네요, 뭐를. 먹을 거 많습니다. 네. 통일시장 갑자기 로마 얘기하다가 통일시장 얘기가 나왔네. 네,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반전입니다.